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너무 단호박처럼 잘라버린 것 같네요. 네, 이제 네, 일 잘 마쳤어요. 그, 이제, 인터넷 카페? 네, 카페 정기 모임, 그러니까 정모 참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얘기하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잔뜩 먹고요. 열공, 네, 좋은 자세예요. 오늘은 렌티션하고 컨트렌티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안티시아 그리고 컨트라 안티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냥 거의 비슷하니까 엔티션, 안티션, 뭐 안티시아 이런 식으로 불리고 거기 앞에 컨트라가 붙어서 이제 컨트라 안티션, 뭐 컨트라 엔티션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컨트란티션은 그냥 발음하면은 컨트렌티션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해서 네,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나오긴 한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얘네들부터는 어째선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전정성술에서는 얘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잘 이렇게 모르는 거죠. 아 잠시만요. 이거 카톡 좀 꺼야겠대요. 카톡 종료. 네, 많이 낯설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 절기랑 관련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사인들이 서로 어버전하는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이 안티션과 컨트렌티션으로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빛의 전달 방식, 그러니까 아스펙트로 인한 그 해소 방법 외로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을 통한 해소 방법이 있어요. 절기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랑 동지 그리고 춘분, 추분 이렇게 4개 절기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 외의 절기들은 여기서 따로 따지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문헌에서는 얘네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지, 동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춘분, 추분과 추분을 이은 그 선에서 이제 뭐 반대되는 별자들끼리 뭐 이렇게 뭐 서로 마주 본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네, 환희씨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전 문헌만 가지고 읽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엔티셔는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잘렸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지랑 동지축을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러브콜 하셨었군요. 네, 엔티션은 이 하지와 동지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상으로 서로 마주보는 이 별자리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엔티션은 아스펙트와 같은, 그러니까 아스펙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이올님 어서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엔티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뭐 아스펙트로는 스퀘어 하는 관계, 뭐 섹스타일 하는 관계, 트라인 하는 관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안티션 한다는 두 개 별자리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개자리랑 쌍둥이 자리가 엔티션 한다. 사자 자리랑 황소 자리가 엔티션 한다. 그리고 처녀 자리랑 양자리가 엔티션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비올님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천칭이랑 물고기 자리가 엔티션 하고요.
전갈이랑 물병 자리가 엔티션입니다. 서수 자리랑 염소 자리도 이제 엔티션 하는 거고요. 네, 그냥 엔티션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외에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거는 딱히 못 봤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엔티션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고전 문헌에 있으니까, 혹은 그냥 서로 마주보는 관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요. 얘네가 왜 엔티션 하는지를 이제 그 문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엔티션 하는 관계에 놓이는 별자리들은요, 서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가 하지가 맞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별자리들끼리의 묶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의 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랑 개자리, 그리고 황소 자리랑 사자 자리, 그리고 처녀 자리랑 양 자리, 천칭 자리랑 물고기 자리, 그리고 전갈 자리랑 물병 자리, 얘네들이 서로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친구들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동지 쪽에서는 밤이 제일 길고, 여기서는 낮이 제일 길겠죠. 낮이 제일 긴 어느 날의 시점으로부터 하루 전과 그 다음 날은 낮의 길이가 똑같고 밤의 길이도 똑같죠. 그렇게 하루 거꾸로 가면서 이제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낮의 길이가 제일 길고요, 얘네가 밤의 길이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렇게 가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네, 이거는 낙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 그리고 네,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이런 순서대로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얘네, 약간 거북이 배떼지? 거북이 배 모양처럼 나왔죠? 얘네가 안티션 관계에 놓이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은 간단해요. 이게 전부예요. 안티션은 낮의 길이가 똑같고 밤의 길이가 똑같다. 즉 힘의 균형이 똑같은 별자리들끼리 묶여진 것,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엔티션이라는 명칭을 다는 거죠. 보면은 얘네가 왜 그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하트 금지, 여기에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쌍둥달이 있어요. 쌍둥달. 네, 제가 달을 너무 못 그리는데 여기 쌍둥달이 있는데요, 여기 개자리 룰러가 달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옆별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아스펙트도 보낼 수 없어요. 즉 달은 개자리에 대해서 어버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인가? 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얘네는 서로 안티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티션 관계에서 달은 개자리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달은 어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개자리에 어센던트가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엄청 못 그리네. 너무 못 그린다. 직선 너무 못 그린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ASC가 있어요. 어센던트 여기 있다고 할게요. 어센던트 있어요. 저 개상승이라고 할게요. 개상승인데 쌍둥이 다리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자기 관리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꽝이라는 거죠. 엔티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놓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티는 안 나는데 막 자기 혼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되게 철저하게 하는데 겉으로 안 드러나요.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엔티션이 효력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효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어버전이 진짜 그 뭐야 되지? 그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막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어버전 한다 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어버전이라는 게요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좀 불행한 거예요. 어버전을 해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를 건물로 들게요. 건물로 들게요. 건물. 개자리라는 건물이 있어요. 개자리에 행성이 없어도 엔티션, 그러니까 정확히 엔티션 성립보다는요, 달이 개자리를 엔티션 관계로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달은 개자리를 다스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건물 주인이 룰러십을 하는 그 행성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이게 디그니티랑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들었었는데, 이게, 룰러십을 얻는 행성은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냥,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익절테이션 하는 행성 있죠? 익절하는 행성은 건물주까지는 아닌데요. 마침 그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여기 층을 건물을 임대를 해요.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자기가 관리까지 해주겠다. 좋은 거죠. 건물주는 지금 자기 수중에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익절하는 행성이 이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대신해서 이 건물을 좀 이렇게 해주겠다. 혹은 아니면은 익절은 이런 개념도 돼요. 굉장히 네임밸류.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자신의 건물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건물의 가치는 높아지고 거기에 그 브랜드 있는 그 영업하는 사람이 건물 관리까지 같이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지화자 좋고 뭐 누구 좋고 막 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익절테이션 행성이 이제 지는 의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트리플리시티는요, 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뭐 건물주 친척, 근데 어떤 의미로는 익절이 룰러십보다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룰러십, 그러니까 건물주는요, 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임 밸류가 없는 거죠. 이름의 가치가 없어요. 즉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룰러십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익절테이션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네임 밸류 들어오는 거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 디그니티에서는 룰러십이 익절보다 더 센 게 맞는데요. 잠깐 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건물에 유명한 프랜차이저가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이 갑작스럽게 붐하면서 뜨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에서는 익절테이션이 룰러십보다 훨씬 세요. 근데 이게 장기적이지 않아요. 좀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손익을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익절테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건물주가 부재를 해도 어느 정도의 손해를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익절테이션은 결코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이 익절테이션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요 효력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익절테이션의 매력이에요. 그리고요, 트리플리시티는 이제 그냥 친척들이나 뭐 이제 친가, 뭐 이제 자기랑 관련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에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다스려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텀룰러는요, 그러니까 건물도 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꼭대기 층부터 맨 아래 층까지 이렇게 쭈루루룩 있는데, 그 어떤 층에 대해서 그 행성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거기를 완전히 이제 돈을 건물주에게 주고서 완전 임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층에서만큼은 돈을 제대로 줄 테니까 건들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여기 층만큼은 내 관할이다, 이렇게 건물주에게 아예 땅땅 때려 박아가지고 건물주도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게 요 텀룰러가 지니는 의미예요. 네, 텀룰러는 어떤 특정한 층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 범주가 조그만데요. 대신에 그 층에서만큼은 건물주인 룰러십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 디트리먼트 하는 그런 별자리에, 그러니까 자신이 디트리먼트 하는 별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텀룰러를 자기가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랑 자기랑 안 맞는 업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건물주는 자신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없어요. 즉 다른 행성들이 자기를 안 좋게 봐도 일단은 건물주만큼의 그 층에 대해서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성이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텀룰러를 고전에서는 그 룰러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강해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익절테이션은 그냥 자기가 이름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건물이 붐하는 그런 건데, 그 텀룰러는 그 층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한 건물주와 비슷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익절보다 더 세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층에 브랜드가 온다 해도 싫어, 너 나가 하면은 브랜드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텀룰러예요. 좀 세죠? 대신 뭐 다른 층에 오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자기가 자기 층에 경쟁 상대로 익절 룰러가 있다면은 그 익절 룰러도 텀룰러한테는 어쩌면 질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건물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절테이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텀룰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텀룰러는 거의 그만큼 강해요. 네, 좀 작은 고추가 맵다가 딱 어울리는 말이 텀룰러한테 들어가는 거죠. 페이스는 이제 텀룰러의 더 작은 단위인데요. 그냥 별 힘이 없어요, 얘는.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 디그니티로 들어가는 게 텀룰러랑 페이스 룰러인데요. 페이스는 다른 의미로는 데칸 룰러라고도 해요. 얘네들은 두 개가 같이 묶이면은 세지는데요. 그냥 텀룰러는 자체적으로 강하지만 페이스는 고전에서 잘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도 적어도 페이스를 얻는다는 거는 요 건물에서 이 층에 내가 그냥 뭐 월세 아니면 그냥 적당한 계약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게 안에서는 자신이 일단은 그 가게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긴 한데 결국 그 가게도 나중에 건물주나 더 유명한 익절테이션이나 아니면 텀룰러에 의해서 언제든 강제로 철거당하거나 다른 데로 이주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페이스죠. 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엔티션은 이런 어버전의 관계를 해소를 하는데요. 어버전은 건물과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게 어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해하기, 네,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계자리니까 달이 다스리고 달이 뭐 옆에 별자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스펙트를 보낼 수 없는 별자리 위치했을 때 이게 어버전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계자리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가 지금 다른 상황 때문에 아예 이 계자리를 손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어버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느 부분에서 뭐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든지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막 화재가 났다든지 이제 이런 건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건물주가 바로 아스펙트를 보내는 경우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가 고장 났으면은 수도를 바로 고치고 전기가 나가면은 전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거 좀 고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버전 하는 거 이거는요 손을 어떻게 쓰지 못해요. 소식을 자기가 못 듣는 것도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손 쓸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서 건물주의 무능력함을 말해주는 거죠. 즉 그 건물은 자기 소유긴 한데 자기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그러면은 당연히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배운 거예요. 카페에 그 다른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막 비율을 이렇게 들어서 디그니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아마 그분들이 얘기한 거랑 제가 얘기한 거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예로 이제 보시면은 건물주가 지금 다른 데 잠시 가 있어서 자신의 건물을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안티션은요, 거울상으로 서로 마주보는 별자리들이 어버전을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어버전이 해소당할 수 있어요.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즉, 쌍둥이 자리에 달이 있어서 개자리를 관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거울상으로 마주보는 별자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달은 자신의 건물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신이 직접 뭐 건물에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제3자를 통한다든지 이 제3자는 오히려 빛의 전달이 더 가까울 것 같고 안티션이면은 뭐가 좀 적당할까요? 어느 게 더 적당할지는 제가 들어놓은 비유가 할 만한 비유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안 보이는 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면은 뭐 온라인 상으로 뭐 관리를 한다? 네, 조금 무리수긴 한데 개자리가 완전 자동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주인이 와서 직접 관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전산화돼 있으니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CCTV 감시? 이건 좀 그랬나요? 막 개인 프라이버시 다 침해하고. 네. 이게 이제 엔티션이 지니는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의요. 이렇게 지우고. 대리는 아니에요. 대리는요, 좀 다른 부분이 되는데요. 대리인은 이런 경우가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요. 달이 있어요. 쌍둥이 자리에 달이 있고요. 여기 천칭 자리에 목성이 있어요. 목성은 개자리에 대해서 익절테이션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목성과 달은 서로 트라인 관계죠. 네, 트라인 관계에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리인이 대신 다스려주는 거예요. 즉, 달이 야, 나 좀 도와주라. 나 지금 여기 건물이 지금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나 대신에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해서 목성이 오케이 콜 내가 도와줄게 해서 천칭자리에 있는 목성이 비록 스퀘어지만 어쨌든 개자리를 바라봄으로 그 쌍둥이 자리에 있는 달의 빛을 목성이 받아다 개자리에 전달해주는, 이게 빛의 전달 방식에 의해서 해소되는 어버전의 의미예요. 대신에 역으로 개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이 목성에게 돌아가서 거꾸로 달에게는 갈 수 없어요. 이게 좀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잠시만요. 건물에요. 여기
파이어 막 이러면서 불이 났어요. 개자리가 불이 났어요. 근데 목성은 달에게 굳이 야, 네 건물에 불 났어 라고 전달해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의 결여예요. 네, 의무의 결여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러니까 개자리 건물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목성이 달에게 전달해줄 의무는 없다. 대신에 달이 어떻게 해서 이 자신의 건물에 불이 났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달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달이 야, 나 건물에 불 났어. 나 대신에 좀 처리 좀 해줘. 라고 불이란다. 목성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목성은 그때 오케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좀 이 차이를 아시겠네요? 네, 이게 빛의 전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버전 해소의 약간 기본적인 개념의 상이에요. 기본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좀 이렇게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건물에 불은 났는데 목성은 내 알바 내 건물 아님 이런 거고요. 달은 야, 내 건물이야 내 건물이야 이러니까 좀 처리 좀 해줘. 그러면 목성이 아, 그래 뭐 친분 있으니까 알았어 좀 도와줄게 하고서 이제 구급차가 아니라 그 소방서 불러다가 그렇게 진압을 하는 거죠. 네, 진압을 해서 네, 워터로 진압을 해서 이렇게 불을 꺼줍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마우스 포인터 되게 크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빵만한 마우스 포인터. 네, 네. 네. 이제 이게 엔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컨트렌티션입니다. 불 귀여웠나요? 네, 컨트렌티션은 추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인 관계에 있는, 즉 거울상에 있는 별자리들끼리 가지는 관계가 컨트렌티션이에요. 이게 왜 컨트렌티션이냐면요, 엔티션 축과 수직이라서 컨트렌티션이에요. 근데 컨트라라는 그 접두사가 붙어서 컨트렌티션이 된 건데, 얘네는 좀 재미있는 관계를 가지는데요. 무슨 관계를 가지냐면요, 이렇게 해서 얘네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라고 했을 때, 얘 낮의 길이는요, 얘 밤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별자리에서 낮의 길이가 다른 쪽 별자리에서 밤의 길이랑 동일하고, 또 이쪽에 밤의 길이는요, 이쪽에 낮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컨트렌티션이 가지는 부분이에요. 엔티션은 낮하고 밤의 길이가 둘 다 똑같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랑 똑같고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랑 똑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힘의 균형에 있는 그런 친구들끼리 엮인 게 컨트렌티션이 지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렌티션에서 어버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큰 별자리가 쌍둥이 염소랑 개, 사수, 그리고 처녀, 천칭, 양, 물고기, 요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각을 가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스펙트는 의외로 좀 더 중요성이 많아지죠. 왜냐면요, 사자자리랑 황소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각은요, 엔티션 관계에 동시에 놓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력이 있고요. 사자자리랑 전갈자리에 있는 스퀘어는요, 컨트렌티션 관계에서 놓이는 아스펙트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중적인 의미가 겹치게 돼요. 근데 개자리랑 사수자리는 서로 컨트렌티션 관계에 있긴 하지만 에스펙트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얘네도 똑같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얘네들이 이제 안티션 관계에 있어도 얘네들은 서로 에스펙트가 성립되지 않아요. 거의 유일한 게 맞나?
그 에스펙트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컨트렌티션이나 안티션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별자리가 요 고정궁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스펙트, 즉 스퀘어 에스펙트, 얘네들만이 그 컨트렌티션이나 안티션 플러스에다가 아스펙트까지 얹어지는 그런 기염을 토하거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얘도 안티션도 안 되고 얘도 안티션인데 아스펙트를 맺을 수 없고 얘도 맺을 수 없고, 그렇다고 양자리랑 천칭자리가 어포지션이긴 한데 어포지션을 맺어봤자 얘네들은 안티션도 컨트렌티션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네, 유일하게 고정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각만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얘네가 체크 포인트예요. 고정궁들. 은근히 고정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많아요. 네. 이게 원래 어버전은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 하는 건데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빨리 했어요. 네, 밑줄 짝, 별표 2개, 그리고 뭐 돼지꼬리 땡땡 막 이거 막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나요?